자, 민주당 갤러리에 이런 글이 올라왔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글에서는 김어준을 수박과 일체로 보던데 그 이전에 김어준이 현재 진행형으로 왜 대단한 놈이냐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항하는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 김어준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 공격, 김어준 공격 이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꽤나 먹혀 들어갑니다. 왜 그러지? 문재인을 악마화하는 것까지 가다가 이제는 김어준까지 같이 가요. 근데 이게 먹히는데 자,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있어서 그 사람이 옛날 기록을 다 뒤져봤더니 저쪽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꽤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세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편인 척하면서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실 그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잖아요. 아예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이제 우리 편인 척하면서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하는 거죠. 그 막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쪽 이름으로 이쪽을 공격하고 이쪽 이름으로 이쪽으로 막 이렇게 만들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고 우리끼리 싸우나 보다.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등이 격화되거든요. 전 최근에 이 경향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진짜 안 됩니다. 최근에는 뭐 김어준 그 씨가 그 얘기해서 그렇기도 한데 김어준 총수가 얘기한 거기도 한데 분할 지배 사람들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 분할 지배가 사실은 1인 1표의 민주주의 사회인데 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이 주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물론 속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하루 종일 막 이상한 영상 보고, 가짜뉴스 막 하루 종일 보고, 이러다 보면 이제 판단이 바뀌는 거죠. 이런 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분할 그 지배 전략에 따라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게 만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싸우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싸우게 만들고. 사실 이게 매우 유효한 전략이거든요. 지배 전략으로는. 근데 그런 걸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좀 더 냉철하게 우리 내부에 대한 공격은 또는 내부에 대한 좌표찍기 또 내부에 대한 가짜뉴스 이런 건 정말 잘 가려봐야 돼요. 그 넘어가는 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결론은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 자해 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서 지지자들이 수박들을 마구 공격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분할 지배,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잖아요. 분할 지배, 갈라치기라고도 하죠. 이런 게 요즘에 지금 자꾸 눈에 밟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판과 저주는 다른 거거든요. 이게 저주의 행태로 가요. 그리고 그 논리도 매우 허접하고 비약 덩어리인데 헤드라인 하나씩 쭉쭉 뽑아가지고 악마화를 시켜요. 이게 먹힌다는 거야. 이게 먹히는구나. 똥파리들이 이재명을 악마한 걸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똥파리들이 하는 수법 그대로 가는데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 납득이 잘 안 되지만 현실입니다. 문재인과 김어준까지도 지금 수박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DC의 이재명 갤러리 이런 데서는 김어준도 공격을 해요. 전형적인 갈라치기죠. 자, 그러면서 그 교수도 뭐라고 했냐면 김어준이 김부선을 처음으로 인터뷰했다. 김부선 인터뷰한 게 김어준이다. 그거 하면 똑 뗍니다. 똑 떼서 김어준은 이재명을 싫어하는 인간이다. 이재명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려요.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물어뜯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아니,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그거에 넘어가나? 아니면 넘어가는 척하는 갈라치기한 작새들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갤러리 이런 데서도 김어준을 깝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찢어뜨리려는 짓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낙곰수로 10만이 넘는 거대한 오프라인 인파와 1000만에 가까운 다운로드를 통해 나만 있는 거 아니구나라는 슬픈 유대감을 일깨워 주었고 뉴스공장으로 주류 미디어에서 유일하게 거대학과 대척점에서 엄청난 전투를 치러줬고 꽃같은 여조기관을 직접 설립해서 객관성을 담보로 하되 거대학이 우습게 주무르던 조작과 권력질을 직접 상대하고 있다는 점. 이 정도만 말해도 이 녀석의 대단함은 더 설명할 길이 없다. 물론 뇌의탁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놈들이 있음. 근데 니들은 저런 거악
언론, 검찰, 여당, 모피아 등등을 상대로 할 줄 아는 게 뭐 있는데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음. 물론 민주시민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온라인 여론에 직접 뛰어들고 주변인들을 설득하는 과정 하나하나는 엄청 중요한 일이지 맞아. 하지만 그런 수준으로는 조직되고 세력화한 집단을 상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박근혜가 탄핵되었으나 그 후속 세력은 여전하고 여조 가스라이팅 당할 때조차 우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음. 그걸 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플러스 유머.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봐. 이동현과 김어준의 공통점은 유머. 이들의 차이점은 오프라인 행동력과 포용력이라고 봄. 둘 다 좋은 사람들이고 느그들은 온라인 커뮤에서 배설만 하지 그 사이 김어준은 거대학과 싸운다는 점은 제발 인정은 해라. 김어준이 하는 이 시스템적 대항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고 그가 수박인지 아닌지 그건 그가 이재명을 대하는 태도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내 기억에 아무도 관심 안 줄 때부터 이재명을 꾸준히 불러준 건 김어준이었다. 자, 여전히 김어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김어준을 이재명의 적으로 돌려세워요. 김어준 믿지 마라. 김어준 듣지 마라. 이재명의 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김어준이 왜 대단한지는 앞에서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하는 김어준의 대단함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에코챔버 효과 필터 버블. 자,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뚫어낼 수가 없어요. 자, 시사건건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에코챔버, 저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퍼집니다. 초기 아이디어 및 사실 정보 필터링 돼서 나의 세계관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동조하여 비슷한 유형의 아이디어와 정보 생산 가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하게 되고 나의 세계관에 맞춤형으로 최적화하여 편향되어 있는 뉴스 매체와 소셜미디어 정보 가공되고요. 반복됩니다. 반복 습득, 반복, 필터링. 그러면서 선택적 노출, 편향 동화 이렇게 됩니다. 확신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 SNS 알고리즘을 통한 확신 강화, 에코챔버 효과입니다. 에코챔버 효과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앞만 봐도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의 유튜브와 나의 유튜브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게 알고리즘에 갇혀있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필터 버블은 뭐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나와 비슷한 색깔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런 색깔만 있구나 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뚫어낸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게 김어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뉴스공장 TBS도 잘리고 나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만들었어요. 첫 방송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0만 명이 봤어요. 자, 이건 뭐냐? 유튜브가 처음에 에코챔버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한테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AI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유튜브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에코챔버를 뚫어낸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김어준은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AI가 김어준에게 관심 없던 사람들한테도 막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오, 이렇게 많이 본다고? 이렇게 많이 본다고? 더 날려, 더 알려. 추천 영상으로 계속 뿌리면서 20만 명이 봐버렸어요. 자, 여기서 유튜브 AI는 TBS의 뉴스공장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퍼날르다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나오면서 진보와 상관없는 사람한테도 계속 퍼나르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코챔버 효과와 필터 버블을 깨트린 사람이 김어준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유튜브에서 하는 것과 TBS에서 하는 것 뭐가 다르냐? 바로 에코챔버 때문에 확산력이 차이가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유튜브에서 사람 많이 봐도 이 에코챔버 효과 때문에 필터 버블 효과 때문에 확산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라디오가 일방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주는 라디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TBS에서 잘리는 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김어준이 겸손은 힘들다를 만들고 런칭을 했는데 20만 명이 처음에 붙어버린 거예요. 에코챔버 효과를 터트려버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이 겸손은 힘들다 첫 방송이었어요. 지금도 15만에서 17만 명은 매일 보죠.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아침에 좋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시청률에 유리한 시간이 아니에요. 자, 김어준은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죠. 김어준은 MB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수할까봐. 자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밖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요. 집에서 술을 마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김어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편파적이다. 하지만 편파에 도달하는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이 말처럼 멋있는 말이 없어요. 김어준이 완벽한 인간이냐, 신이냐, 그렇지 않아요. 김어준의 저널리즘은 분명히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인터뷰 저널리즘이에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패널을 누구로 삼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김어준이 패널을 고르는 안목은 꽤나 탁월합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 패널을 고르는 안목이 무너지면 김어준 저널리즘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실수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민주진영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호, 박지원, 여러분들이 싫어한다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우상호, 박지원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면 에코챔버를 뚫을 수가 있습니까? 에코챔버를 뚫지를 못한다니까. 그런 방송은 유튜브에서 별 필요가 없어요. 김재원도 부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안 보면 돼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르는 사람만,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부르잖아요. 다시 에코챔버에 갇힙니다. 그걸 하지 말도록, 그걸 깬 사람이 김어준이고 다시 이 안으로 갇히도록 요구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김재원 싫죠? 근데 김어준이 김재원 놀리는 거 보면 재밌어요. 김어준이 김재원을 살살 놀리거든.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골라 먹을 만한 것들 골라 먹으면 돼요. 저는 김용은 못 참아. 김용은 저도 돌림이, 김용 나오면 나가요. 안 봐. 김용 나오면 안 보는데 이현주나 김재원은 봅니다. 김어준이 정치적으로 사리사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식이 잘못됐지만 나한테는 맞진 않지만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을 한 과정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김어준을 적으로 돌려? 왜 그래야 되지? 실수가 있다고 완벽한 사람을, 신을 원하나요? 아니잖아. 에코챔버를 찢어낼 수 있는 사람이 김어준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왜 이걸 공격을 해?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야지. 저거 수박들 세탁시켜주는 놈이야. 이재명 편 아니야. 이재명의 적이야.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부르면 다시 에코챔버에 갇힌다니까? 유튜브에 세계에 갇혀서 영향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김어준을 공격하는 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김어준 공격하면 이재명에 도움이 됩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해서 하는 거라면 이재명에게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